네, 중랑구 진학지원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조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 써야죠. 그렇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본인의 활동 정리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수시 앞두고 7월, 8월에 가장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방학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신의 활동사항을 정리해서 써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부분 무료로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운영을 하기는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아직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자기소개서 특강 프로그램 빨리 오픈할 거니까요. 그때 같이 와서 함께 작성해 보시죠. 자, 자기소개서 뭘까요? 자기소개서. 그쵸? 자기소개서 작성이 여러분 너무 어렵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이번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뭘까?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면요. 여기 이쁜 이제 언니아가 있어요. 그쵸? 이쁜 언니아가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쵸? 이게 셀카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셀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그쵸?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활동이지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상 내역에서 수학 경시대회 금상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딱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 수학 경시대회 금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친구와 수학 경시대회 금상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배웠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학생이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차별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평가자가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지원자의 우수성, 지원자의 능력, 지원자의 특별함을 평가하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지금 종합전형에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학생부 뭐 세특이나 동아리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일괄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지금 현재는 자기소개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막 자소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로 합불이 나눠진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보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뭔가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평가자가 만약에 동일 점수를 받았다면 조금 더 이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는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특성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고요. 그리고 결과는 내가 금상 받았어 이런 거는 학생부에 그 금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어요 하는 과정을 자소서에 담아서 기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학생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따다 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무엇을 느꼈어요 이런 부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대학 및 학과에 맞는 인재인지 평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대학, 해당 학과의 인재상에 맞게 이런 부분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자료 수집도 잘 하셔야겠죠. 자, 대학의 인재상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대학의 인재상,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서울대 이런 학생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쵸?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이런 학생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저는 이러한 인재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다. 이런 부분은 학생부에서는 1등급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내가 그냥 교과의 1등급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기소개서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상 경력에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단순히 학생부에는 딱 한마디 나와 있잖아요.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얼마만큼 나의 자질을 보여주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영어에 대한 능력이 얼마만큼 우수한지 소통 능력이 있는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학의 인재상과 평가 요소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입니다 라는 거를 충분히 자소서에서 증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를 볼까요?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의적인 인재니까요. 자소서에서는 저 정말 창의적이에요. 문제도 새롭게 해결하고요. 새로운 분야에 잘 도전해요. 이런 부분 보여줘야겠죠. 소통하는 인재, 배려하는 인재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시립대에서는 좋겠다. 그쵸?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 리더십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도시계획학과 이렇게 해서 각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을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의 인재상을 확인하시고 그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서에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진리탐구, 자율적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실험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예전에는 다 대학별로 문항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문항을 만들게요.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공통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1번, 2번, 3번은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원대학이나 지원학과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1번, 2번, 3번 공통문항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천자인해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이니까요. 학업적인 역량을 1번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학업적인 역량, 지적인 성취도 이런 부분이 얼만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했던 교내 활동을 쓰래요. 반드시 교내 활동을 써야 됩니다. 외부에서 했던 활동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봉사는 밖에 나가서 한 건데 인정이 안 되나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교내 활동이라고 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 외부에 나가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잖아요. 몇 시간, 뭐 양로원 몇 시간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활동들은 다 교내 활동으로 인정하고 쓸 수 있습니다.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이내로 기술을 하라고 해서 3개 이내니까 다 채워야지. 하나, 둘, 셋 활동 3개 다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 보통은 2개를 충실히 쓰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3개를 채우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2개를 충실히 채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사례를 들고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는 인성과 관련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성적인 항목도 보게 되고요. 갈등 관리나 협력적인 부분은 내가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전공 적합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이제 써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문항입니다. 자율문항은 대학에 4번이 있는 대학도 있고 4번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대학별로 다르더라도 보통 4번은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학별로 자율문항을 보면요. 고려대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를 쓰고 우리 대학이 너를 왜 선발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너 왜 뽑아야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고려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딱 맞는 인재야. 그러니까 나를 뽑아줘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대학이나 해당 학과의 인재상을 파악해서 나는 니네 학교가 원하는 네 학과가 원하는 인재야.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4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성균관대는 지금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3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 겹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과 미디어나 이런 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뭐 2개를 섞어서 써도 큰 상관은 없다. 그래서 너무 하나에 막 집중하게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서울대만 지금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3년간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이유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3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가장 많이 좀 고민이실 텐데요. 보통은 전공과 관련된 책 하나, 본인의 인성이나 어떤 삶에 영향을 준 책 하나, 그 다음에 지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책 하나 이렇게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를 선택할 때 본인의 지적 수준, 전공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 영향을 줬던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책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이 책 3권은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대, 경희대, 중대, 한국예대 이 대학들은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지금 지원 동기 물어보고요. 우리 대학이나 모집 단위에 왜 지원했니? 이런 부분 물어보고 준비하기에 어떤 노력 과정이 있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진로 계획까지 물어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고 대학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1, 2, 3을 쓰면서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하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외부활동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외부활동 쓰시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만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항상 그 근거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은 다 쓸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공인 어학성적, 뭐 교회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토익, 토플, 뭐 지금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 다 제외하고 쓰시고 특기자 전형 이런 이제 어학 특기자, 뭐 과학 특기자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지만 일반 전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특정한 이제 전형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에서 유사도 검색을 대학에서는 실시합니다. 이 유사도 검색이라는 건 표절입니다. 누구 걸 베꼈냐, 베끼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표절 검사를 보시면 뭐 빨간색 지금 A 학생, B 학생 요렇게 이제 실제 화면으로 이제 뜨는데요. 진짜 문장이 똑같다, 문장이 좀 비슷하다, 어순이 비슷하다 이런 걸로 다 이제 뜨게 됩니다. 학생, 뭐 학생 이름, 또 학교 이런 것들 다 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누구 거를 베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유사도 검색을 했는데요. 남학생이 이제 유사도가 나왔어요. 표절 여부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베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명 이제 전화를 해서 원본자를 살려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누가 베꼈나요? 누가 표절을 했나요? 이런 것들 다 전화로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표절한 사람이 자기가 대학을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이제 썼던 사람은 구제를 해주거나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자기소개서는 보여주지도 마시고 스스로 이제 쓰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표절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 아무것도 이제 다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 표절은 안 된다. 스스로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다. 본인의 보안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 작성 방법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글감입니다. 어떤 부분을 써야 될까? 자기소개서 1, 2, 3, 4번 중에 내가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쓸 건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부를 분석해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에 어떻게 분류해서 쓸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장점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찾는 겁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엄청 많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 활동을 다 나열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나의 장점, 나의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별해서 써야 되니까요.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경험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해서 쓰셔야 되겠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개요를 써야 되는데요. 보통 1번, 2번, 3번이 있다면 문항별로 역량을 배열할 때 학업에 관련된 것은 1번,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것은 2번, 인성과 관련된 거는 3번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넣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문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유의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문항별 취지에 맞춰서 활동 내용을 배열해보고 계열을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줄글로 쓰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이 활동 써야지 간단하게 단어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그 내용을 풀어서 글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작업입니다. 글을 쓸 때는 동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본인의 역할입니다. 보통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봉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자기소개서는 본인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역할에 따른 결과와 느낀 점, 배운 점까지 반드시 끝까지 쓰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막 화려하게 어려운 말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평가자에게 잘 읽힐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결한 문체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려면 쓴 상태에서 여러 번 고치고 여러 번 수정하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간결한 문장으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속에 글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항목을 보면요. 우리가 수상도 있고 진로희망, 창책, 교과학습 발달상, 독서활동, 행특 이렇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학업과 관련된 것은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많이 기재를 하는데요. 1번 항목에서 교내 수상, 그렇죠? 창체에서 동아리
아니면 연구 보고서, 그 다음 세특에서 영어 내용, 그쵸? 영어와 수행평가 내용, 독서에서 관련된 내용, 어려운 뭐 어떤 부분을 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업 의지, 이런 부분을 학업과 관련돼서 자기소개서 1번에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역시 수상 경력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희망 사항에도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진로희망 사항이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진로희망 사항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로희망 사항이 처음에는 의료인, 두 번째는 의사, 세 번째는 3학년 때는 신경외과 의사, 이렇게 발전이 됐다면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본인의 진로활동 사항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세분화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CEO, 2학년 때는 요리사, 3학년 때는 간호사,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면 이렇게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지? 계기가 뭐지? 이런 것들이 평가자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진로희망 사항이 바뀌었다면 그 바뀌게 된 계기나 동기는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찾아서 쓰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 행특에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쓰는데, 이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써야지 막 나열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에서 보통 2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인성과 관련해서는 교과 외 수상 실정이 뭐 선행상, 공로상, 모범상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인성에 포함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 평가에 있는 행특에서도 여러분의 인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1인 1도우미 이런 거 하시죠. 1인 1도우미 뭐 불을 끄거나 뭐 에어컨을 끄거나 아니면 문을 잠그거나 이런 부분도 뭐 성실성이나 아니면은 배려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1역할 혹시 할 수 있다면 3학년 1학기 때 이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발전 가능성, 창의력 대회 R&E, 앞으로 이제 R&E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노무 R&E는 못 쓰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연구과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던 부분들, 탐구했던 부분들은 발전 가능성에 포함이 되고요. 진로희망 사항이나 창체, 지금 성적이 향상되는 부분, 점점 향상되는 부분도 발전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는 우리가 융합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자연계 친구가 인문 철학이나 교양이나 뭐 인문학이나 이런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발전 가능성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독서가 좀 없는 친구들은 독서활동 사항을 조금 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보통 4번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인성은 3번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가 기준별로 자기소개서도 좀 나눠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글감에 따라서 항목별로 내용을 채워놓으시면 좋겠죠. 자, 1번 항목 한번 작성해 볼까요? 1번 항목부터 한번 세밀하게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뭘 원하는지 일단은 봐야 돼요. 1번 항목을 통해서 평가자가 뭘 평가하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 이제 중요한데요. 1번을 보시면 재학기간 중 반드시 고등학교 재학기간이어야 됩니다. 중학교의 자료는 필요 없어요.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써라. 그쵸? 그 다음에 학습 경험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습 경험을 쓰는데 어떤 학생들은 막 이런 거 써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고 뭐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막 이런 어떤 자신의 공부 방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공부 방법은 이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지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본인의 지적인 능력, 지적인 수준,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법보다는 공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인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는 항상 쓰셔야 됩니다. 결과는 학생부에 있고요. 그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데요. 1번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운 점입니다. 배운 점을 통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나의 지적인 능력이 이만큼 넓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중앙대에서는 1번 문항에서 뭘 보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1번 문항에서는 지원자의 역량과 지적인 능력을 볼 겁니다. 학습 방법, 성적을 어떻게 향상했는지, 자기주도 학습 경험,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수행평가, 탐구활동, 보고서, 토론, 발표, 수상 뭐 이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다 포함해서 이거에 나타난 자신의 관심 분야, 동기, 학업적인 장점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많은 학생들이 자꾸 공부 방법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고 오답노트 어떻게 받 이 내용만 쓰니까 그 내용 스스로 공부했던 이런 경험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 너네 방과 활동도 했고 탐구 활동했고 보고서 활동했지. 탐구 활동이나 보고서 활동 중에 너의 학업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상, 탐구, 보고서, 독서활동 이런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과 능력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쵸? 동국대도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학습법을 쓰거나 플래너 썼던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대학에서 너네 공부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1번에서 판단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나 주도적인 어떤 학습 내용이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에서 우리가 탐구적인 역량, 지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1번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 등급이 올랐어요. 이런 내용. 수상 경력, 수상 이거 받았어요. 이렇게 실적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실적보다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은 반드시 써야 된다. 교과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의 계기와 깨달음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연세대 학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연세대에서는 잘 썼다라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실까요? 지금 보면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사회문화 시간에 이 학생은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에 대한 수업을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는 책임에 대해 고민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업에 대해서 내가 사회문화를 배웠는데 사회문화에서 사회 불평등이라는 내용을 배웠는데 그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는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다. 이런 부분을 더 탐구하고 싶어졌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보고, 탐구해보고,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 이런 식의 무엇을 느꼈다. 그래서 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나의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보고 활동을 이런 식으로 확장해 보았다. 이렇게 연계되는 생각이 넓어지는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잘 썼죠. 근데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못 쓰고요. 여러 번 이제 바꿔서 써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못 쓰겠다. 도저히 자기소개서를 못 쓰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잘 썼다고 생각한다면 비슷비슷하게 내용을 바꿔서 써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문화지만 나는 과학이 좀 인상이 깊었어 하면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유전과 관련된 수업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씩 바꿔 쓰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문장이 너무 똑같으면 또 표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쓰고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정해보는 작업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공부 방법보다는 지적인 능력,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적인 능력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호기심이 어떤 탐구 과제로 되는지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과학, 나는 또 사회, 생명, 전공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부분 좋아요.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입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독서 활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독서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은 사실은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독서를 통해서 조금 더 배웠다.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 학생부에는 단순히 명칭만 나와 있다. 그 명칭, 경시대회면 경시대회, 뭐 발표되면 발표대회 한 줄만 나와 있으니까 그 한 줄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고 그 어려운 과목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문계 학생들 중에는 경제 과목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내가 경제 과목이 어렵고 또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역량이 늘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이만큼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뭐 멘토 활동을 했다거나 교사 활동을 했다거나 동아리에서 탐구 활동을 했던 것도 충분히 1번의 학업 능력에 포함시켜 줄 수 있고요. 독서 분야 반드시 조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지적 역량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구체적인 활동, 학습 내용 이런 것들도 넣어주면 좋겠죠. 2번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평가자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부분도 2번입니다. 전공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을 사실은 제일 잘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을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교내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이에요. 그렇죠?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뭐 활동이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2개 또는 3개 이렇게 이제 되겠죠. 보통은 한 2개를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1500자로 쓰기 때문에 막 500, 500, 500 이렇게 3개를 나누기에는 조금 쓸 양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00, 700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2개 정도 활동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활동 중에서도 나는 봉사활동했던 게 가장 의미가 있는데 그 봉사는 전공 적합성은 안 보여. 이런 부분은 2번에 쓸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교내 활동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공 적합성과는 조금 멀어 하는 활동이라면 다른 항목에 넣는 게 좋고요. 2번은 반드시 의미 있는 활동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연세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장점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이번에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도 느낀 점에 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지원자를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몇 가지만 이렇게 썼어요. 지속적으로 1학년, 2학년 동아리 꾸준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죠. 꾸준히 했던 활동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쓰시면 좋고요. 나의 관심과 열정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2번에 보여주래요. 내가 탐구과정, 탐구활동을 했는데 동아리에서 뭐 탐구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이러한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이런 부분은 2번에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본인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었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우선 매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 글감을 찾을 때요. 한 10가지 정도는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10가지 활동 중에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세운 다음에 그 순서 중에서 진로와 또는 전공과 가장 적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2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2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고려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번 문항은 지원자의 활동 중 지원자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를 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역량 있는 부분은 2번에 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지금 여기에 보면 자신이 가장 정성과 노력을 들어 수행한 활동, 가장 정성 들어 수행한 활동이래요. 또 가장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몇 번에 2번에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 가장 꾸준히 했던 활동 이런 부분, 전공과 부합되는 부분은 2번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작성법을 한번 보면요. 여기 동기나 계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배운 점, 느낀 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관심 활동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발전시킨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시간에 생명윤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생명윤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 보니 이런 부분에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동아리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토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거나 활동이 확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활동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확대시킨 부분 이번에 충분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했는지 과정, 그쵸? 그 다음에 동기, 계기 이런 부분 이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활동은 진로희망 또는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거 쓰셔야 됩니다. 동국대에 보면요. 이런 학생이 잘 썼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사례가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진로 탐색을 하면서 관심이 있던 미디어 분야에 이 학생이 1학년 때 관심이 있었나 봐요. 이 분야를 경험해 보기 위해 2년 동안 교내 방송부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교 축제 홍보 영상을 본인이 제작했나 봐요. 제작했는데 여기에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중략적인 부분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느끼고 2학년 때는 미디어와 관련된 더 자세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미디어 콘텐츠 메이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내 활동을 조금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쵸?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이후 연말에 열렸던 자율동아리 활동 보고서 대회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이나 발표를 했고 나의 활동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확장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점점 확대되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금상 뭐 이렇게 상명이 나와 있죠. 교내 활동은 이미 교내 수상 목록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쓰셔도 됩니다. 외부 수상만 쓰면 안 되고요. 교내 수상을 쓰셔도 됩니다. 네, 서울대 입학처의 수의학과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학과 또 교과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물리 시간에 빛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래서 빛과 생명과학을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뭔가 호기심, 탐구 과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 학생은 빛을 배우고 생명과학과 빛을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연계적인 내용을 일단 고민해 봤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탐구대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인 과정 유전학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했대요. 그러면 이 학생은 전공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본인이 탐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탐구를 하고 이렇게 배워봤더니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라는 부분.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동기가 있고요. 그쵸? 이런 동기를 통해서 이런 활동이 있고요.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과정이 쭉 나와 있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딱 2번의 취지에 맞게 이 학생은 썼네요. 저는 평소 동물 행동 치료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관심도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학 유전학에 대한 탐구를 계기로 자신의 관심 분야, 자신의 이제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물 심리학적인 신경 치료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으니까요. 이 학생은 나무랄 데 없이 처음과 끝이 스토리가 잘 이어지는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정말 잘 나타나게 쓴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쓰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이 학생이 잘 썼다고 모범 사례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본인이 연구했던 과제,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활동했던 부분, 교과에 공부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 중간중간에 한번 본인의 이야기로 채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3번 항목을 한번 보실까요? 3번 항목을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쓰기 쉽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 그냥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게 쉬운 과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개의 사례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하나를 쓰셔도 되고 배려 플러스 나눔, 갈등 관리 플러스 협력 이렇게 2개를 붙여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항목이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게 일단 쓰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지금 이런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점 말고 배우고 느낀 점이니까요. 반드시 이런 활동을 통해 본인의 배운 점을 나타내야 된다. 무조건 나 봉사했어요. 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 길러졌어요.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요. 배려와 협력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그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본인의 인성이 확장해 나갔는지, 발전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연세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3번 항목에서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이 무엇을 얻었냐, 의미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도대체 뭘 얻었냐,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냐, 어떤 부분이 성장이 되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경험을 통해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에요. 본인의 편견이 깨지고 본인의 생각이 넓어졌어요. 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또 삶이 변화되는지까지 보여줘라. 이런 부분인 거죠. 동그대에서 보면은요, 반드시 4개 주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4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없고, 본인의 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을 쓰는데, 그 중에 배우고 느낀 점, 그쵸? 예를 들어, 멘토링 활동을 했어요. 많은 친구들 멘토링 활동을 했죠? 활동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멘토링 활동을 했다면, 이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고,
이 도움을 준 걸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한 체육대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단체 티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뭘 느꼈는지, 소통이 중요한 건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변화되었는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 활동은 보면요. 3번 문항에서는 수상 경력도 쓸 수 있어요. 선행상, 모범상 이런 부분 있죠? 쓸 수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동아리 협력했던 부분, 팀 활동했던 부분도 쓸 수 있고, 자율 활동에서 본인이 반장, 부반장에서 뭐 반 친구들에게 뭔가 봉사를 했다거나 배려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쓸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담임 선생님이 1인 1역할 이 얘기를 써주셨다면 1일 1역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제 발전했고 성실함은 어떻게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검토해서 배려와 나눔, 또 갈등 관리와 협력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면 좋겠죠. 대학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데 보면 협업 능력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같이 협업하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한 활동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팀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른 친구들과 협력했던 부분들을 좀 잘 보여준다면 아, 대학에 와서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협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례와 느낀 점, 배운 점 나타낼 수 있게 써야 되고 본인의 변화와 성장 과정 쓰셔야 됩니다. 자, 보면요. 이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세대에서 이 학생이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사례니까 한번 보죠. 이 친구는 학습 어울림 멘토래요. 멘토로 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주안점을 둔 게 바로 멘티 친구의 고민을 듣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래요. 내가 멘토링 활동을 하는데 내 주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멘티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는 다른 이해력과 공부 습관을 친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관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이네요. 친구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고 이런 부분 본인이 배려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배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유의미한 시간으로 모든 시간을 채울 수 있었고 과정상에서도 기뻤지만 결과적으로도 그 친구의 어떤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 항목입니다. 4번 항목 대학별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지원대학 특성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원 동기와 또 진로 계획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4번 문항 고려대에서는 지원 모집 단위를 지원한 동기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니 적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너를 왜 뽑아야 되니 증명해 이런 얘기를 4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지원한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이 전공 왜 선택했니? 그쵸?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이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가려 하는 진로에 이 전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니 이런 부분까지 이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 희망이 특히 많이 변경된 친구들은 고려대에서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보겠다고 얘기했으니 진로 희망이 바뀌어도 되는데 진로 희망이 많이 바뀐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소명을 자기소개서 4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로 희망이 이렇게 바뀌었고 어떤 계기로 진로 희망이 또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를 계기로 진로 희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진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까지 자기소개서 4번에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문항에서는요, 수상경력, 뭐 진로희망사항 다 쓸 수 있지만, 여러분 4번에 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진로나 본인의 앞으로 탐구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책과 관련된 거,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쯤은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이렇게 쓰는데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해서 막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는 토익을 몇 점을 받고 대학교 2학년 때는 뭐를 하고 대학교 3학년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본인의 탐구 과제를 구체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이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라 생명과학 중에서도 뭐 광유전학, 유전학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로 및 전공은 구체적인 분야를 반드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학에서 보면은 본인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세부 연구과제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4번에서 저는 이 대학에서 이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 1, 2, 3, 4번까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기 힘들지만 한 번 쓰고 또 2번 쓰고 계속 쓰다 보면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완성되는 그 과정의 기쁨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딱 쓰고 간단하게 단어로만 쓰고요. 그 내용을 점차 늘리는 그런 기쁨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쵸? 게으른 행동에 대해서 하늘이 주는 벌은 2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되게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시간을 막 좌절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또 원더 친구들은 너무 막 게으르게 막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지 말고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다 포기하고 막 이렇게 게으르게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천천히 조금씩 좀 해나가면서 앞으로의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합격의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그쵸? 움직이면서 활동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저랑 만날 때까지 잘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